전에 디스크 후유장애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장애에 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빙판에 넘어져 압박골절을 입으신 40대 여자분 D씨를 상담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전에 디스크 후유장애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척추 압박골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안 했다고 해서 장애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의사분이 수술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네. 근데 왜 안 하셨습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완고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보험금 더 받자고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는 수술을 하던 안 하던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보험금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런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압박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아래 위에서 누르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납작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방사선 검사상으로 불안정성이 없거나 신경손상의 우려가 없다면 일정 기간 침상 안정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아까 D씨가 하고 계셨던 게 그 보조기입니다. 하지만 골절 부위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D씨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이 맞습니다. 골시멘트 성형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골시멘트 척추 성형술은 압박된 척추에 풍선을 넣어 척추를 들어 올린 후 그 안에 골시멘트라고 불리는 뼈 강화제를 넣어 붙이는 시술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쓰인 이 시술은 평생 병상에 누워 여생을 보낼 척추 골절 환자들을 시술 한두 시간이면 드라마틱하게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앞으로는 척추를 못 움직이고 로봇처럼 굳어서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척추 유압술을 받고도 멀쩡히 운동도 하시면서 잘 사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아마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 말투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전 허리에는 칼 대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은 안전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아마도 이런 미신이 생기게 된 건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하신 분들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는 파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어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 보니 이런 양쪽의 입장이 일치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뚜렷한 증상 개선은 없으니 오히려 더 아파진 것 같고 그 덕택에 허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미신만 생기게 된 거죠. 자, 이제 원래의 후유장애 보험금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D씨의 경우에는 여러 장애 평가 방법 중 기형장애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뚜렷한 기형으로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척추에 변형이 있을 때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률도 30%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5도에서 10도 이상의 전만이나 후만 또는 측만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척추 성형술을 받지 않으면 더욱 좋은 상황이죠. 이 외에도 척추의 운동장애라고 해서 운동 각도로 평가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정상 운동 범위에서 제한된 만큼 지급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장애 기준도 있는데 기존 산재 판단 기준이었던 압박률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맥브라이드 산재 장애 기준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D씨에게 수술을 권유했을까요? 저는 어차피 고용되어서 원하는 일 처리만 해주면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D씨와 같은 똑같은 부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K씨라고 1992년에 산재로 장애 8급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보통 산재의 경우에는 재요양이라고 해서 이미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저렇게 척추와 척추가 붙어서 하나의 척추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기형 증세가 생겼습니다. 덕택에 K씨는 극심한 통증은 물론 척추신경마비에 배뇨 및 발기부전까지 오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단 몇 시간도 견디기 힘듭니다. D씨의 경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압박골절은 디스크와는 달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바로 수술해주는 게 좋습니다. 통증도 즉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척추의 장애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맞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후유장애 보험금도 일단 치료를 고려하여 장애를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DC 같은 경우처럼요. 늦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